대한민국에 범람하는 가짜 뉴스들, 이 속에서 진실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황상민 TV의 개막을 알립니다. 황상민 TV가 새로운 오픈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깨어있는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려는 주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후원 계좌는 하나은행 231-910-016-51404 황심소입니다. 오늘 무슨 사연 가지고 왔어요? 네. 네. 자, 이제 황상민 TV입니다. 그렇죠. 자나깨나 가짜 뉴스 조심하는데 황심소 TV는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우리가 네. 많이 쏟아지는 이 뉴스들 그거를 참 보면서 이게 가짜 뉴스다, 뻥 뉴스다, 진짜 뉴스다 구분하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특히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말을 잘해요, 그분들이. 말 잘해요. 하다 보니까 듣다 보면 진짜인지 알고.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디서 가짜 뉴스 듣고 와가지고. 그러게. 근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알고 봤더니 팩트 체크를 안 했더라고. 그리고 팩트 체크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해봤자 알 수가 없어요. 맞아, 알 수도 없어.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그런 네. 이야기들은 팩트 체크의 문제가 아니에요.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그냥 누구 싫다. 그래서 쟤는 얼굴만 이상해도 문제가 있는 애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림만 봐도 그렇죠. 제가 잘못 건너 왜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세요? 그럼 그건 금방 준 거예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를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할 수도 있고 네. 그 인간이 싫으면 건방지게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럼 이번에 지금 이 사안하고 좀 다르겠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또 이제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경기 TV 네. 경기 방송 네. 거기 있는 어떤 여자분이 네. 대통령보다 자기가 1위를 네. 했더라고. 근데 그분의 어떤 질문이 우리 뭐 대통령 어디서부터 그런 자신감이 나오냐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봤을 그럴 때 그 질문이 뜻이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자신감은 내가 보기에는 근자감인 것 같아. 왜? 어디서부터 자신감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의 밑바탕은 네. 근거 없는 자신감을 너가 보이고 있으니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보여라 또는 알려주세요라고 질문한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앞에 어떤 기조를 안 바뀌니까 그 안 바꾸고 계속 갈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앞에 거라고. 기조가 뭔데요? 그 이번에 대통령한테 계속 뭐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 그렇죠. 주도 성장을 이제 여론이 봤을 때는 이걸 좀 바뀔 줄 알았더니 안 바뀌고 계속 가는. 그렇죠.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 주위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시고 그거를 계속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래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올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 기자가 질문하는 거가 무슨 말인지 저는 들으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소득주도 성장이 상당히 여론도 안 좋은데 그거를 계속 가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건 말이 맞아요. 근데 자신감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왜 자신감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거는 너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지 않냐? 라는 전제를 벌써 마음속에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저 사람이 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에 있어서 뭐 외교나 또 남북 관계는 잘하지만은 경제는 저 사람이 평생 동안 변호사가 한 사람이 저 사람이 뭘 알겠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던진 질문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근거 없는 자신감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을 끌고 가는 건 자신감 때문에 끌고 갈까요? 아니, 자기가 어쨌든 처음에 할 때 정책으로 내놨으니까 그걸 바꾸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정책을 내놨더라도 그 정책이 잘못됐거나 상황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 소득 불평등, 이 문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못 본 척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인기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거는 해결해야 되는 우리가 유지하고 나아가야 될 가치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뜻이 대중들에게 인기가 없더라도 이거는 가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왜 박수를 치세요? 지금 청와대 가시고 싶어서 그러시나요? 아니 저는 색깔은 지금 보세요 빨간색이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양쪽 다 박수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그 기자분도 어쨌든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사회가 뭐 탄압하거나 아니면 옛날에 박 대통령 있을 때는 기자들한테 어떤 질문지 줘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만 그렇죠. 답하는 그러면서 쇼를 했죠. 쇼한 거잖아. 쇼가 아니라는 걸 일단 알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대해서 와 정말 멋있는 멘트를 우리 또 문 대통령이 하셨네. 근데 뭐 여전히 나는 그 멘트를 들으면서 네. 저분은 저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고 하셨을까 아니면 그냥 저거를 거의 주문해 오듯이 하시는 말씀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은 마음 한구석에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진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진짜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진짜 당신이 대통령을 하든 정치를 하든 삶의 기본적인 가치로서 그걸 유지하신다는 마음을 진짜 있으실까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항상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저분은 그냥 마음이 착하시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뻔하는 소리를 하겠지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네. 진심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은 진심이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그 분을 또 공격하는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저 사람은 그냥 마음이 유하니까 그냥 계속 공격하고 계속 씹어대면 그냥 저 사람이 경제를 좀 신경 쓰겠지 하는데 또 그런 모습도 또 보이세요. 뭐 경제 신경 쓰라고 하니까 또 이 보수 언론에서 경제도 모르고 경제를 파탄내고 뭐 경제상을 업하고 그래서 뭐 이 최저임금을 저렇게 막 올리고 한다 공격을 하니까 갑자기 최저임금에 대해서 혹시 좀 기조가 바꿔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의 상황이 만들어져서 좀 걱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보수 언론이 주장한다고 해서 쉽게 굴복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 뭐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 좀 합니까? 네. 네. 지난주에 캐나다 언론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그 15불, 그러니까 기존에 최저임금 15불이면 우리 한 13,000원 정도 되거든요. 캐나다 달러로 13,000원 정도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나왔으면 이제 보통 이게 한국 뉴스 헤드라인 한번 보면 한국의 뉴스에서 어떻게 하냐면 최저임금 정책 최악, 정부는 인상폭 늘리기 강행. 그 동아일보에서 1월 1일자를 냈죠. 또 한국경제신문은 같은 날짜에 적폐청산보다 민생경제, 최저임금 인상 연기해야. 이야, 진짜 징글징글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서울경제 같은 날 신문을 보면 결국 최저임금안 의결, 소상공인 헌법 소원 청구.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만 주로 사업자들 입장에서만 내보내고 있거든요. 왜냐면 경제신문이니까 그리고 동아일보니까 다 이 사회에서 보수 언론과 다 기업 돈 받아가지고 하는 언론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캐나다의 공영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한 브라보라는 이름의 여성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근로자 브라보 양 이 15불로 그러니까 한국 돈 한 13,000원 인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랬더니 이분이 한때 난 내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내 현실이었습니다. 4개의 다른 직장에서 이리저리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보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브라보라는 아가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를 하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소부로도 일을 하고 또 건설 인부로도 일을 하고 카페 직원을 일을 하고 그러니까 주말에는 건설 인부나 카페 직원으로도 일을 하고 청소부는 주로 밤에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20시간 이상을 뛰었고 주말도 없이 뛰어야지 자기는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낮았을 때 그런데 쉴 시간이 없었어요. 최저임금이 15불이 되니까 그
올라간다면 정말 나에겐 좋은 일입니다. 정부나 시당국이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네. 지원해 준다니 참 고마운 일입니다. 내가 또 한 발짝 나아갔구나. 기자님 같은 안정된 삶을 향해서 나도 언젠가 당신들처럼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야 좀 진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급 15불, 13,000원 이게 내가 원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내 가치가 이보다 높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그렇죠. 예. 스스로 나의 노동의 가치를 내가 매긴다. 그런데 내가 매길 자니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사는 이 사회와 국가는 적어도 내 노동의 가치를 내가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가치를 조금씩 올려주고 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네.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누가 손해를 본다가 아니고 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노동의 가치는 당신이 지난번에는 6,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올해 1년 지나서 8,000원의 가치로 우리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당신의 가치를 10,000원으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라는 거를 언론에서 보도하면 안 될까요? 하면 좋죠. 그런데 왜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안 하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마치 소상공인들은 망해서 더 본인들이 굶어 죽고 기업들은 그 임금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충격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용을 더 할 수 없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상술적으로 생각해도 최저임금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위에 단계 소상공인들이 벌은 수익에 대해서도 또 보장을 해주고 또 소상공인의 수익을 보장해 좀 문제가 되는 분도 있으면 또 그 부분에 이렇게 해서 상향을 시켜가면서 각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 그것도 뭐 9급 공무원이 아니라 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또는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상급, 2급, 1급 그분들이 받는 월급만큼 우리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일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월급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훨씬 많은 돈을 들고 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최저임금을 이야기할 때 그 문제를 우리는 지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뭐 SK, 뭐 현대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많은 돈을 받는다라고 누군가 공격하면 그분들은 무슨 주장을 해요? 그만큼 열심히.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마른 쑥은 또 짜가지고 더 물을 빼내듯이 그렇게 쪼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이번에 국민은행 네. 직원들이 총파업을 했잖아요. 네. 근데 봤더니 그 국민은행의 평균 연봉이 한 네. 9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돈을 더 달라, 성과금을 더 달라면서 파업을 했는데 국민들의 반응은 냉랭했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네. 국민은행에 파업에 참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평균 연봉을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4천, 5천 되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국민은행 행장 얼마 받아요? 다 합쳐가지고 수억은 이상 기본적으로 국민은행 정도의 행장이면 연봉이 5억이 넘어요. 신한은행, 뭐 하나은행 기본적으로 연봉 플러스 보너스까지 하면 최소한 10억에서 20억이 돼요. 네. 대한민국에 뭐 국영기업체 아니고 공단 이사장, 공단 사장들 네. 뭐 보통 낙하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고문만 돼도 네. 캠프에 낙하산 고문만 돼도 기본적으로 비서 있고 운전사 달린 자가용 있으면서 연봉이 2, 3억이 돼요. 네. 그런데 이 경제지에서 보수 언론에서는 그런 파업이 내면 연봉 1억 근로자들이 파업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국민은행 평균 연봉이 9천만이라고 이야기할 때 네. 가정스럽잖아요. 그거는 파업에 참가하는 근로자들만 모아가지고 연봉 해봤자 5, 6천밖에 안 될 텐데 네. 거기에
은행장 10억, 20억 받는 은행장도 집어넣고 네. 부은행장 얼마 받을까요? 네. 적어도 4, 5억 받을 거거든요. 네. 그까지 다 집어넣고 그러면서 평균을 이야기해요. 그게 평균의 조작에 이 직업을 가진 분들이 뭐 정규직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다른 어떤 업에 종사하는 분보다는 많이 받잖아요. 어쨌든 그분들이 평균치라는 게 높잖아요. 그게요. 네. 은행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평균치가 높다면 현대자동차에 네. 근무하는 사람들이 평균치가 높다라고 주장을 할 때 네. 그러면 내가 연세대학교 교수로서 월급을 받을 때 그래 평균치가 높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그러면 의사들의 빼고. 아니 그래 의사들의 네. 아산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연봉 평균이 얼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사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면서 이 의료보험 수가가 낮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주장하면 그 의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자기도 또 힘든 얘기 하겠죠. 그거는 월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정받느냐의 문제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은행원들이 하는 일의 가치가 그 정도 안 된다면 그 정도 안 되는데 많은 월급을 요구한다면 그 은행이 직원들 운영이나 경영을 잘못하는 문제지 왜 신문에서 노조가 잘못됐다고 욕을 하거나 간섭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저는 어떤 편도 아니지만 네, 저는 국민은행 또 고객입니다. 심지어는 고객 입장에서 그러면 국민은행이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오케이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 돈을 번 과정을 보면 금리가 오르면서 자기들이 일한 것도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번 돈들이 더 많은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기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국민은행은 이 정부가 금리를 올림으로써 실제로 고객들에게 해주는 서비스나 경제 뭐 본인 경영에 있어서 별로 크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익만 이렇게 많이 했으면 이거는 정부의 정책에 그냥 숟가락 올려놓고 국민들 거의 준조세식으로 이 돈 장사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했던 금감이나 기재부가 잘못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자기들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좀 열심히 나눠달라라고 주장하는 이 근로자들 문제로 돌리냐 이거예요. 그렇죠. 뭐 문제는 그쪽으로 돌린 거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국민은행에 있는 또 어떤 그쪽에 있는 사장님이 예를 들어 주도형적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한 만큼 성과금제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성과가 많이 돈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걸 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줘야죠. 근데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진짜 성과가 있었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건데 그걸 너희들끼리 이렇게 막 자기들이 그러면 금리가 싸운다는 거는 그러면 본인들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월급 깎겠다 그러면 그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월급 깎는 거 받아들이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럼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월급이 안 올라가도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갔던 경기가 좋아졌던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조직원들이 열심히 한 거로 보는 것이 맞지. 니들이 열심히 일은 안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었다. 네가 지금 이번에 성적이 잘 나온 거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저 김 선생 불러가지고 또 이 문제를 좀 빼돌려가지고 이 네가 성적을 잘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공부하는 애 입장에서는 공부하고 싶은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계속 엄마 아빠 빨리 또 문제 또 빼달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정립이 됐네요. 됐죠. 그래서 지금 왜 한국 언론들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항상 근로자들에게 반대되는 또 가지지 않은 사람들,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꼭 가진 주인님을 위해서 기사를 쓰는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신 거 맞죠? 이제 던지셨네. 아이고, 질문 하나 파악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간단하죠. 뭐 한국의 언론이 기사를 쓸 때는 주인님을 위해서 기사를 쓴다. 그럼 한국 언론이 주인은 누구예요? 기업 광고주의를 내는 광고주들인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늘 언론 이야기할 때 사회에서 공정하게 사실을 보도한다. 누구한테 공정한 사실을 보도해요? 사업주들에게 공정한. 그렇죠. 돈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주인님을 모시는 언론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새삼스럽다고. 캐나다 언론을 봐라. 캐나다 언론은 캐나다 사람이 보고 아니, 한국 언론은 한국 언론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뉴스에서 늘 이런 말 하잖아요. 최저 금리가 올려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언론을 사장님 자영업자를 생각해줘서 하는 말씀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학생들 쪽에서 봤을 때는 그 금리가 올라가지고 금리래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알바하면 돈을 많이 벌겠나 하는데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하는. 그렇죠. 할 일이 없어져 버렸다 갑자기. 그게 이제 또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자기가 올린 돈을 받아서 자기가 그걸로서 생활이 나아졌다라는 거를 보도를 하는 기사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모르겠네요. 최저임금이 올라진 걸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너무 놀랍게도 이 사장님이 아직 돈도 안 줬어. 왜? 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올른 게 시행이 되는데 그런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 자영업자들이 다 주고 나갔어. 내가 총도 안 맞았는데 우리는 다 쓰러지는 드라마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붙여서 저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손님이 안 와요. 라는 알바하는 학생들도 간혹 끼워 넣어요. 그럼 그럴 때 그 알바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 씬이 나오면 총알이 안 날아왔는데도 막 쓰러지는 헐리우드 액션을 하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언론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보도는 간혹 없는 사람 보도를 하지만 거의 헐리우드 액션하는 사람 보도를 하고 그 기본 주연들은 다 주인님 그것도 대기업 프랜차이즈 대기업을 위한 보도를 열심히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저도 생각해보니까 최저임금 오르면 누가 돈을 가져가느냐? 그렇죠. 우리 동생들이고 그렇죠. 우리 자식이고 그렇죠. 내 조카고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렇죠.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걔들 어디 나가 쓰지도 않아요. 그렇죠. 우리 동네에 있는 데 가서 밥도 사 먹고 그렇죠. 또 그게 돈이 선순환되고 막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좋게 봤는데 뉴스를 보면서 야, 이거 오르면 큰일 나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요. 가짜 뉴스였네요 그러면. 네. 그 가짜 뉴스가 거의 대다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나오고 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에서 나온다고 하면 믿겠어요? 안 믿죠. 정확한 팩트만 얘기해 주는 줄 그리고 알았죠. 그런 언론사의 특성, 거대한 빌딩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네요. 그리고 그 언론사의 주인님은 확실한 사주가 있어. 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언론은 주인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참. 내가 그래서 이해가 되네. 이제 이해 다 됐죠. 이제 모든 퍼즐들이 다 맞춰지면서 이해가 되네요. 어쨌든 최저임금 그러면 10,000원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나라도? 저는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3만 불 정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이야지 인간답게 되고, 그거는 MB 때부터 3만 불 주장했잖아요. MB 때는 뭐 4만 불 해가지고 3, 4, 7 운운하는 그런 뻥도 쳤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최저임금을 통해서 본인이 인간답게 사는 거를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금 소비 수준을 봤을 때 나는 국민 최저임금은 지금 캐나다처럼 13,000원이 돼도 사실은 부족한 거겠죠. 부족하다고 느낄 심리라는 거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소득이 사는 소비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회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을 가지고 터집을 잡고 지금 난리 뽕짝 브루스를 치시는 분들은 진짜 그분들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이 나라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분이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이 나라에 살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신으로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저 신되게 하세요, 해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전과 비슷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정확하게 제가 알 것 같네요. 그랬나요? 네,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네.